제가 그럴 정도로 돈을 많이 이렇게 모아올 자신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선거 후보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선거가 8월 6일 대구 전당대회와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 대구시당 당원분들과 대구 시민분들께 대구시당위원장 후보는 누구이며 어떠한 공약으로 선거에 출마하셨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 대구시당 청년위원회와 대구시당 대학생위원회에서는 이렇게 후보들 한 분 한 분과의 인터뷰를 통한 후보 검증 온라인 대담회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이번 대구시당위원장 선거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를 저희가 표로 분석해놨습니다. 해보니 스스로도 공감하는 부분도 많고 대동소이하다고 생각드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공약들에 대해서 어떻게 실천적으로 하는지에 대한 실천력 그리고 구체성, 실행 능력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질문을 드려보려 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각 후보들의 공약은 당원, 시민분들께서 보기 쉽게 표로 정리하여 배포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인터뷰 형식으로 드리는 질문은 질문지를 하루 전에 미리 보내서 답변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해 오실 수 있는 시간을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대구시당의 변화에 대한 후보들의 방향성을 조금 더 자세히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네, 뒤이어 그리고 저희 청년위원회와 대학생위원회에서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줄서기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최대한 중립적이며 객관적으로 후보를 검증하기 위해 후보 캠프에서 함께하는 청년 혹은 대학생은 인터뷰에서 배제하고 후보마다 각각 다른 청년과 대학생이 후보에게 질의하는 형식으로 대담을 진행하려 합니다. 네, 오늘 대구시당위원장 검증 온라인 대담회는 대구 남구 의원이자 청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정현 저와 네, 저는 남구의회 의원 강민욱. 네, 저는 대구시당 대학생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고 달성군 대학생위원장인 강동엽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세 명이서 후보에게 질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후보 김용락 후보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후보님 반갑습니다. 먼저 간단한 소개와 함께 후보님 기조 발제를 간략히 2분 내외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시당 위원장으로 나온 수성을 지역위원장 김용락입니다. 우선 오늘 우리 대구시당의 청년위 또 대학생위원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듣기로는 우리 청년위라든가 대학생위원회 활동이 활발하고 그 면면들이 매우 유능하고 똑똑하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진짜 와보니까 굉장히 다들 인물도 좋고 똑똑하신 분들이고 또 의욕도 넘치고 패널도 이 번갈아 가면서 쭉 하시는 걸 보니까 아주 방식도 아주 공감이 가고 참 좋습니다. 우선 저는 오늘 지금 제 옆에 계시는 이런 대학생위원회 또 청년위원회 같은 이 젊은 분들과 함께 또 물론 제 노장청 이렇게 어우러서 대구 민주당을 좀 잘 만들어 보려고 시당위원장에 출마를 했습니다. 딱 공약이 뭐 몇 개 있는데 한 가지만 소개를 하면은요. 저는 당원 2만 명 시대를 열겠다. 대구시 전체 인구가 240만인데 그 1%인 2만 4천 명을 저희 민주당 대구시당 당원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이 저의 제1호 공약입니다. 정치는 물고기고 또 우리 당원이나 시민은 물과 같기 때문에 그 물이 많아야 고기들이 많이 또 놀 수도 있고 거기 좋은 먹이를 먹어서 아주 큰 물고기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당원 배가 운동이 최고의 제 정책이고 나머지 제 뭐 7가지 공약은 이야기해 가면서 중간중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당위원장 선거 공약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소통인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당세가 약한 지역인 대구에서 당원 확장에 대해 방금 해주신 말씀과 같이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시고 계십니다. 후보님께서 방금 언급해주신 대구의 인구 240만 명의 1%인 2.4만 명을 당원으로 증감시키겠다는 계획의 구체적인 플랜과 로드맵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선 제가 생각하는 것은 크게 보면은 우리 민주당이 대구 시민들에게 호감을 줘야 돼요. 저 사람들이 인간적으로도 호감 간다. 정책 능력이라든가 이런 걸로도 실력이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 충분히 국민의힘의 대안 세력, 대항 세력으로 기능을 할 수 있겠다 하는 이런 느낌 또 이런 이미지를 시민들에게 심어줘야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큰 차원의 우리 그 당원 유인책이고 좀 가깝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냐 하면은 제가 이제 뭐 동성로라든가 뭐 수성구라든가 남구의 이제 문화골목 이런데 부스를 설치하거나 이런 이제 좌판을 설치해서 길 가는 사람들을 잡아서 우리 민주당원에 입당하십시오. 거리 캠페인 또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는 요즘 젊은이들을 타겟으로 해서 이제 SNS 또 뭐 그다음에 유튜브 같은 이런 이제 현대 소통 기구 미디어를 뉴 미디어를 활용해서 대거 늘릴 생각이고 지금 여기 이제 저 유튜브로 저희를 지금 인터뷰하고 있잖아요. 이런 유튜브 방송도 저희 시당에 제가 시당위원장이기 때문에 시당 소속으로 만들어서 유튜브 방송, 라디오 방송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미디어를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도 또 좋은 프로그램을 생산하고 시민들에 알리면 대구 시민들이 우리 민주당을 보는 시각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한 2만여 명 이상은 좀 이렇게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이어지는 질문으로 사실 SNS 유튜브 활용 방법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네. 그 질문의 맥락은 당원 확장도 중요하지만 네. 뭐 후보님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우리 대구시당 탈당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당원들과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해지는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소통의 분야에 대해서 기존 당원들과는 어떻게 소통하실 생각인지 첫 번째 질문과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와 SNS를 사용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또 어떤 게 있는지 저희가 실제로도 지금 대구시당에서는 유튜브나 혹은 SNS 활용이 대학위보다도 못하는 수준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실제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부터 하겠습니다. 이제 저도 이미 좀 이제 올드보이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처럼 뭐 SNS나 유튜브 이걸 잘 이제 솔직히 잘 못해요. 그 활용 빈도도 좀 낮고 해요. 그런데 우리 시당에서 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 방송 또 라디오 지상파 라디오 방송 또 SNS 팀 이런 걸 자체적으로 하나의 조직으로 만들어 가지고 예산도 지원하고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주면 아마 활성화가 될 것 같고 또 뭐 우리 이제 좀 나이 든 그런 당원들에게도 이제 가령 뭐 SNS라든가 유튜브를 어떻게 활용해서 할 수 있는지 이런 뭐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새로운 뉴미디어에 대한 우리 당원들의 적응도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이제 아무래도 대학생위원회나 청년위원회 분들이 이 부분에서는 뭐 아주 잘하실 거 아니에요. 제가 되면 이분들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이고 또 중용을 해서 뉴미디어 또 홍보 이런 쪽은 뭐 이제 맡겨둘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소통을 뭐 어떻게 탈당도 하고 하는데
우리 탈당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지방선거 이제 공천 와중에서 또 아마 의견 충돌이 나서 탈당도 하시고 또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이제 뭐 정치적인 입장이라든가 또 선거 방식의 또 차이 때문에 탈당을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아쉽고 안타까운데 사실 저희들이 이제 여러분들 다 해봐서 아시겠지만 우리 민주당 당원 한 분을 모시기가 매우 어려워요. 대구는 특히나 보수의 뭐 핵심이고 심장이니까 이분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왜곡된 인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분 한 분 모시기가 어려운데 이분들이 막 탈당을 하잖아요. 그거는 전체적으로 저희 이제 시당의 소통 기능의 부재, 또 뭐 정책적 신뢰도의 저하, 그다음에 뭐 공천 같은 거 할 때 공천의 원칙, 뭐 훼손 같은 이런 게 여러 가지 복합이 돼서 그렇기 때문에 딱 하나만 뭐 꼬집어서 말하기는 어렵고 시당의 이제 업무 행정을 원칙적이고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하고 또 각 위원회 같은 데도 가령 뭐 계파가 아주 약하게 있긴 이제 하지만 계파별로 또 뭐 사람별로 이렇게 탕평책으로 이렇게 하고 또 뭐 선거를 앞두고 공천 문제도 명백하게 이제 방침을 가지고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하면서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SNS나 뭐 유튜브 방송을 통하고 또 우리 민주당이 실력 있는 대안 세력이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오래 머물고 좋은 또 안도 갖고 있고 본인들도 이 민주당의 이 둥지 안에서 정치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번 질문은 약간은 민감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방금 전 소통과 더불어서 한 가지 또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 사실 지금 민주당에서 지난 지선 동안 무소속 후보를 도운 당원들에 대해서 징계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청년이 대학위에서는 징계까지는 과한 처사가 아닌가 해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준비 중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에 더해서 탈당한 의원, 당원들의 복당 문제까지 벌써 거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이거 좀 여기서도 민감한 질문이고 지금 우리 현재 시당에서도 민감한 현안인 것 같아요. 우선 무소속 후보를 도왔던 그 문제부터 제가 답변을 드리면 이 무소속은 그냥 뭐 처음부터 무소속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우리 당에 있다가 공천 문제에 불만을 품고 무소속으로 나간 분을 저희 당원이 도왔다. 이걸 징계하겠다 이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이분이 우리 같은 여기 뭐 우리 청년위원 대학생위원회 같이 막 친구 또 같은 정치적 입장 동지로서 하는데 이 내 친구가 부당한 룰에 의해서 부당하게 공천에서 배제가 됐어요. 이 사람이 무소속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인지 산정이 있잖아요. 그래도 야 너 탈당했으니까 원수다. 넌 아주 남이 딱 자를 수가 없어요. 그럼 저는 또 잘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좀 도와드릴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이게 이제 도와드릴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 도우냐 또 이게 문제예요. 적당히 도우느냐 막 가서 막 완전 이제 우리 그 민주당 후보를 막 완전 골탕 먹이고 막 비난하면서까지 무소속을 돕냐 이런 청위가 여러 개가 있어서 이거 참 딱 정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나 이제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무소속을 도왔다고 무조건 징계하기보다가도 우선 무소속을 도울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을 만든 노정시킨 공천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물어야 된다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소속을 도왔다고 무조건 징계하는 데는 저도 반대. 그리고 또 뭐 인간관계가 있고 또 이 사람들이 지금 무소속 도왔지만 이 무소속도 다시 언젠가 또 다시 민주당원이 될 수 있고 무소속 도운 우리 당원도 더 훌륭한 민주당원도 될 수 있으니까 그 전후 사정을 따져보고 이것저것 이렇게 꼼꼼히 따져서 신중하게 또 가능하면은
포용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정치가 아니고 플러스 정치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또 하나 탈당한 이제 우리 그 당원들 있잖아요.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낙선하기도 하고, 탈당해서 불출마하기도 한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도 제가 알기로 누구 못지않게 민주당에 대한 애정, 우리 당에 대한 충성도, 뭐 또 열성적인 당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나갔어요. 저는 이제 심정적으로 이해가는 면이 있어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탈당 안 하고 끝까지 참고 있는 또 그런 분들도 계셔서 참 한마디로 재단하기는 어려운데, 저는 제가 이제 위원장이 되면 탈당한 그런 분들에 대한 복당 문제는 제 혼자 어떻게 결단을 내려서 하지 않고, 그 탈당자 복당 TF팀을 꾸려가지고 여러 가지 여러 개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또 논의를 해서 결정을 이제 하는 게 좋겠다. 그때는 가령 뭐 이제 탈당자 복당을 적극 지지하는 사람도 넣고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넣어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의견을 이제 도출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우리 강 의원님은 현역 의원이시잖아요. 네. 근데 탈당했던 분이 복당해서 이 강 의원 지역구에 위협이 된다거나 또 현실적으로 정치적 라이벌로 딱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 이미 계신 분, 이거 의원이 되신 분, 의원이 안 됐더라도 떨어졌지만 공천 받고 나가서 떨어졌지만 이렇게 또 와신 상담 노력하는 사람한테 그런 사람이 딱 들어와서 또 위협이 된다 하면은 이게 약간 공정의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다음 공천 문제라든가 또 뭔가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적당하게 뭐 견제를 또 뭐 이제 제재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을 폭넓게 논의해야 될 것. 자, 그럼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후보분들 모두가 중앙당 요구 사항으로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받아오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고위원 후보들도 뭐 동진 정책 혹은 취약 지역 지원 등의 말로 비례대표 지역 배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지만, 사실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울산까지 취약지인 쉽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님께서는 대구 비례대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떠한 활동, 그리고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이런 것들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대구에는 지금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지역구에 나가서 대기가 사실 좀 어렵잖아요. 그럼 그 대안으로 비례라도 우리가 받아와서 이 지역에 국회의원이 있어야 우리의 의견을 중앙당에 이렇게 전달하고 또 우리 당의 주장을 대구시에도 이렇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비례를 아마 많은 이제 후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다른 후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 비례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이제 강도가 좀 약한 셈인데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비례가 지금 우리가 21대죠. 저 20대 19대에 대구 경북의 비례대표로 홍의락 전 의원이 계셨고요. 그 앞에 전해숙 의원님이 계셔요. 지금 이분 서울 가서 삼선하신 분이고, 그 앞에는 박은수라는 장애인 분인데 역시 대구에서 변호사 하시는 분이 또 우리 민주당으로 또 했어요. 물론 그때 열린우리당. 그 앞에는 경북대 총장을 했던 박찬석 이분이 또 비례를 했어요. 그런데요, 이 비례를 대구가 우리가 비례의원을 한 분씩 막 뽑아서 서울에 보내놓으면 보세요. 제가 이야기한 경북대 총장, 판사 출신의 변호사, 그 다음에 약사, 그 다음에 서울의 명문대를 졸업한 사업 성공자, 이 사람들이 다 비례.
근데 이 사람들이 비례대표를 하시면서 실제적으로 대구 민주당에 한 게 별로 없다고 봐요. 개인의 일신의 영달은 누렸단 말이야. 어? 그 사람들이 맞추고 내려와서 대구에 출마를 했나?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그렇단 말이에요. 물론 출마를 뭐 전해숙 의원은 서울에서 출마해서 또 당선되고 우리 홍의락 의원은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지만 그 앞에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비례 어떤 이제 가령 약간 냉소적이고 자조적인 생각이 있는데 비례대표 우리가 이 밑바닥에서 죽어라고 막 뛰가지고 구의원 뭐 우리 같은 사람이 뛰가지고 표 좀 모아 놓잖아요. 그럼 나중에 비례를 저 위에 우리 민주당의 당 정체성도 희미하고 이 사람이 뭐냐 오로지 이제 상층에 있는 상부층에 있는 유명 명망가가 민주당 몫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사실 비례대표가 밑에 사람들 더 힘들게 하는 거야. 이게 뭐냐 이 사람들이 우리가 피땀 흘려놓은 이 민주당 표 가지고 자기들이 떡 하고 사라지니까. 야 그래도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에도 비례대표가 있어야 되는 거는 분명하고 대구에 비례대표를 한 석이라도 가져오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 사실 지금 지방선거와 관련한 시당의 분위기라면 그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분열과 잡음이 생길 거라는 걱정이 듭니다. 저희 청년위원회와 대학생위원회에서는 비례대표 후보를 뽑는 방식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원과 시민들이 함께 후보를 뽑을 수 있는 오디션 방식이나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을 제안하려 합니다. 또 이는 더불어 사실 지방선거 때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시의원 비례대표 선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하고 싶은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님의 견해를 자세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청년위 대학생위원회에서 생각하는데 100% 공감 좋다고 봅니다. 비례를 따오면 막 그것 때문에 막 이전 투구가 일어나고 이게 없는 것보다 못할 수가 있거든. 이제 그래서 그 질문지에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비례를 어떻게 뽑을 건가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우리가 또 좋은 아이디어를 내야 되고 가령 그냥 우리 당원들의 많은 의견을 넣는 거는 좋아요. 당원들이 직접 뭐 투표를 한다거나 오디션 이거 좋아요. 저는 좋다고 봐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참여하나 우리 민주당 권리당원 대의원 뭐 요 수지 아니면 그냥 당원까지만 하나 아니면 대구 시민이면 누구나 하나 이제 이런 범주를 잘 설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비례대표는 넘어가서 다음 질문 드릴 건데 이것도 앞에서 네. 후보님께서 조금 이제 언급을 해주시고 이 부분도 모든 후보가 다 공감하고 있고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시당 상무위원회, 상설위원회가 사실은 이제 문제로 제기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대학생위원회나 청년위원회 시각에서는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상설위원회들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뭐 확장성이라는 명분으로 어떤 자리를 주거나 해서 사실은 확장성에 제가 봤을 때는 도움도 되지 않는 상황 거기다가 비판까지 받는 상황까지 되고 네, 있습니다. 네. 아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에는 시당 상무위원회 상설위원회를 어떤 방식으로 탕평책 정도를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모집하고 하시는 게 좋은지 후보님의 견해랑 방식을 같이 듣고 싶습니다. 상설위원회 구성도 뭐 전문성과 이제 확장성이 다 있으면 좋죠. 또 전문성과 확장성을 겸비하고 있는 분을 이제 뽑고 또 그것도 가령 뭐 내가 시당위원장이면 내가 가까운 사람을 넣어서는 절대 안 되고 나 경쟁자 또 경쟁자 저 반대자 이런 분들도 거기에 포함을 시켜야 되고 그 상무위원회 그를 좀 뭐 이렇게 골고루 이제 포함해서 골고루 우리 시당의 어떤 의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토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정당이든 뭐 직장이든 또 학교든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먼저다 할 때 이 사람의 뭐 인격, 뭐 인권 이게 먼저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거 못지않게 실력 있는 사람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가 이 골고루 다양성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야 뭐 토론도 되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애당심도 커지고 토론의 기회조차 아예 봉쇄해서 뭐 자기 이제 뭐 사당화 한다거나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또 여기 시당 상무위원회에 대한 질문을 또 하나 더 드릴까 싶은데요. 시당 상무위원회를 투명하게 하시겠다는 후보님도 계시고 회의록 등을 공개하자는 게 당원들의 요구 사항 중 하나인데요. 네. 당원 당규상 시당 상무위원회 회의록은 비밀 유지로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서로 상충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좀 이야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제 상무위원회를 다양하게 구성해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회의라든가 모든 재정은 즉각 공개하고 투명하게 밝히는 게 제 이제 기본 방침이고, 가령 당헌 당규상 이거 밝히지 마라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말씀대로 충돌하잖아요. 이런 문제는 우리 상무위원들끼리 또 협의를 해보는 거예요. 아, 이거 우리 당헌 당규는 이렇더라도 이거 꼭 우리 시당 우리 이제 당원들이 알아야 되는 문제다. 이러면 내가 그 당헌 당규에 따른 약간의 그 말하면 징계를 받더라도 그거는 내가 과감하게 공개를 해서 우리 당원들이 알고 또 좋은 여론이 형성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 당이 발전하고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정치의 영역이거든. 사실 당헌 당규는 우리가 뭐 사법법 일반 그런 법적인 거잖아요. 사실 우리 뭐 사법부 법 위에 정치가 있는 건데 요즘 지나치게 우리가 정치인들이 싸워서 막 고소고발하니까 검찰 손에 우리가 막 꼼짝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걸 뛰어넘는 게 정치거든요. 그래서 이 뭐 상무위원 회의록 이런 것도 중요하면 내가 이제 뭐 당헌 당규 그렇더라도 공개하겠다. 그것도 이제 혼자 막 무대뽀로 공개하는 게 아니고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다. 그래서 크게 보면 중요한 게면 공개해야 돼요. 공개해서 알아야 되고, 뭐 재정 가장 중요한 재정이야. 돈 때문에 모든 세상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돈은 곧바로 이제 깨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우리 당의 뭐 우리 시당의 예산 재정 이걸 사무처장이 갖고 있다 해. 내가 이제 되면 사무처장의 그 재정 운용권을 회수해서 우리가 시당에서 갖고 그거를 제가 갖는 게 아니고 재정 뭐 운영 TF팀 해서 한 몇 분의 그 회계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또 청년이라든가 대학생이라든가 여성 딱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집행하고 쓰도록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그런 문제가 없잖아요. 나는 아예 뭐 관여도 안 할 생각이야. 추후에라도 이제 어떻게 됐다는 정도만 알지 그 결정하는데 이제 그럴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럼 뭐 투명하잖아요. 돈 문제 없어지고 그럼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예. 네, 답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시당 상무위원회 관련한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네, 이번에는 시당 상설위원회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 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상설위원회 운영 관련에 있어서 돈 얘기를 언급해 주시면서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또 이에 관련해서 뭐 재정의 운영권을 회수한다던가 또 자세하게 설명에 있어서 사실 지금 여성위원회나 특정 위원회 외에는 청년이 대학 위에서 지원금을 받기 힘들고 운영이 힘든 상황임을 저희가 시당위원장에 입후보하신 후보님께 알려드리고자 했는데 이게 질문이 준비돼 있었으나 앞서 너무 포괄적으로 잘 답변해 주셨기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돈을 지금 현재는 이게 얼마가 내려와서 얼마를 어떻게 쓰는지 회계 공개가 안 된다고 해요. 투명하지가 않은 거잖아.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공개하고 그 돈을 상설위원회에 이렇게 분배하고 그다음에 저는 또 지역위원회 있잖아요. 12개. 지역위원회에도 돈을 줘야 돼요. 아마도 재정권 이거는 모두가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그 재정권과 이어서
아까 말씀하시는데 시당 사무처장이 재정권을 갖고 있다 이 말씀은 저도 사실 처음 하는 상황이라서 사무처장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대구시당 사무처장 인사권 독립을 하자가 청년위의 입장이기도 하고 또 후보님들 중에서도 그 공약 사항이기도 하거든요. 뭐 정당 내 자치분권이라 하죠. 저희는 중앙 자치분권을 지지하는 정당이지만 사실은 중앙화돼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당 내 대구시당 사무처장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만약에 동의하신다면 어떻게 하면 그 인사권을 가져와서 진짜 대구시당에 도움되게 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무처장님이 주로 이제 재정을 이렇게 쓴다 해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 이제 중앙당에서 파견된 분이니까 그죠? 예산이라든가 재정 이걸 아주 중심적으로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무처장님의 인사권 독립이라는 것 있잖아요. 이제 어떤 문제가 있나 하니까 전에는 시당 위원장이 되면 내가 사무처장을 데리고 가서 2년 하다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분이 또 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업무의 연속성도 없고 또 전문성도 없고 약간의 또 사고도 날 위험이 있는 거예요. 위원장하고 사무처장이 짜고 말하자면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고 해서 중앙당 당직자를 지역으로 이제 파견한 게 지금의 시당 사무처장 제도인데, 또 이거는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이분들이 서울 사람들이고 또 타 지역 사람이니까 대구에 와서 대구 사람을 몰라. 대구의 골목길도 아무도 몰라. 그래서 뭐 주말에는 서울 갔다가 또 평일 내려와서 어영부영 하다가 2년 뭐 되거나 2년 덜 돼서 가버리니까 이 사람이 우리 뭐 대구 민주당이 어떤 또 뭐 애정이 있겠어요. 또 어떤 또 지역민들과 유대 관계 뭐 이런 게 있겠냐고요. 그런 이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사무처장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독자적으로 여기서 이제 임명해서 쓰는 것은 지금 당장 중앙당에서도 동의를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고 그대로 지금처럼 기존의 걸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또 문제가 많고 하니까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어떤 보완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가령 우리가 중앙당의 그 처장급 이제 당직자가 많으면 그 중에 실력도 있고 지역 연고도 또 이쪽인 사람을 이제 모셔서 일단 일을, 사실 지역 연고가 뭐 대구 경북이라고 해서 반드시 또 좋을지 나쁠지는 또 해봐야 알아요. 이제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좀 지혜를 발휘해야 돼요. 특히 젊은 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좀 많이 내야 돼요.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를 내서 또 토론하고 토론해서 결론을 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질문들이 이제 막바지로 또 향하고 있는데요. 중앙당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항 중에 또 하나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전부터 요구해 왔고 저희 청년위 그리고 대학위에서는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민주연구원 대구 분원을 설치하는 일입니다. 네,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너무 공감을 하고 있는 상태고 또 후보님께서도 공감하시리라 또 생각이 드는데 대구 분원을 설치하기 위한 실천 전략에 대해서 혹시 있으시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있잖아요. 진짜 좀 전에 사무처장 인사권 독립 문제, 이제 민주연구원 대구 분원 이런 문제는 사실 말로 하면은 좀 그럴싸하고 괜찮을 것 같은데 실무를 담당해 보면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의원님들 잘 아시잖아요. 이게 우리가 밖에서 하는 거하고 실제로 가면 규정이 있고 또 뭐 법이 있고 이래 굉장히 어렵거든.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없는 멋진 슬로건을 뭐 이렇게 공약을 발표하는 게 낫나. 약간 그보다 덜 멋있어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게 낫나. 이걸 우리가 사람들은 누구나 이 앞에서 이제 망설이고 고민하잖아요. 저도 민주연구원 대구 분원을 갖고 오면 좋긴 한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우리 대구에 특별히 주면 뭐 다른 부울경도 달라 할 테고 호남도 달라 할 테고 뭐 난리를 칠 거잖아요. 대구가 험지니까 또 달라. 근데 이제 이 규정상은 지금 대구가 험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정서적으로 지금 험지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또 이제 문제잖아. 규정상 대구가 험지가 아닌데 왜 대구에 주냐. 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서 막 떼를 쓴다고 되나? 그것도 사실은 뭐 떼를 안 쓰는 것보다 떼 쓰는 게 낫지만 또 될 가능성이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민주연구원 대구 분원을 가지고 와야 되고 저는 이제 그게 사실 쉽지 않다고 보는데 안 되면 저희들이 예산 서울에서 받아온 예산을 가지고 대구형 민주연구원을 독자적으로라도 만들어야 돼요. 그래 만들어 가지고 대구 쪽에 유능한 우리 당 인재들을 거기 넣고 또 다른 또 좋은 인재들도 초빙하고 해서 대구에 맞는 뭐 정책도 개발하고 아젠다도 개발하고 또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저도 제 공약에 그게 있어요. 민주연구원 대구 분원을 유치하겠다는 게 있는데 그걸 최대한 해보고 아니면 이름은 그게 아니더라도 민주연구원과 같은 대구형 이제 브레인 시스템을 뭔가 만들어야 되고 그러자면 역시 또 돈을 또 많이 확보해야 돼요. 그거는 제가 중앙당에 올해 이렇게 출입하고 지금도 선관위원이고 뭐 문화예술특위위원장하고 해서 다른 어떤 후보보다가 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주연구원 대구 분원 설치와 관련된 저희의 갈증과 관련해서 잠시 분위기를 전환하자면 오늘 여기 촬영 중인 이 장소가 대구의 청년 민주당원 분들께서 함께 출자하여 조성한 일단 지금은 가칭 민주청년센터입니다. 대구 민주당의 감사합니다. 멋지다. 와 대단. 네, 대구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 우리부터 시작해 보자라는 의도로 만든 곳인데요. 민주연구원 대구 분원뿐만 아니라 청년 혹은 신인 정치인, 지방의원 등을 교육하고 소통하는 창구가 현재 대구시당에서는 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저희가 충분히 자각을 하고 스스로 일궈냈습니다. 향후 대구시당 청년 당원들과 함께 여러 교육 프로그램에서부터 소통의 창구로 쓸 이 공간을 쓸 예정인데 저희 민주청년센터 한번 둘러보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감상평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그 이야기 듣고. 역시 청년이 우리 국가의 미래다. 우리 민주당의 미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거 잘 하셨어요. 잘 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걸 활용할지는 제가 좀 더 들어봐야 되겠지만 이거 제가 위원장이 되면 여기 청년 민주센터 여기에 많은 예산을 제가 드리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청년들 이제 교육, 뭐 정책 훈련, 또 예술 이런 것 있잖아요. 제 공약 가운데 청년 정치학교, 여성 정치학교, 문화예술대학을 설립하겠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럼 뭐 여기 빌려가지고 문화예술대학 강의를 여기서 하면 되잖아. 할 때 우리 여기 전문 아티스트들이 막 하면 더 멋지지 뭐. 네. 이거 참 잘하셨고요. 나중에 보고 뭐 제가 이제 신앙위원장이 되면 공적 자금으로라도 지원하고 또 안 되면은 내가 개인적으로라도 나도 뭐 이렇게 참여시켜주면 참여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뭐 시당 상무위원회, 상설위원회 그리고 시당위원회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실 지역에서는 또 지역위원장이시기도 하시니까 지역위원회 활성화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저희는 지역위원회가 지구당 예전에 지구당처럼 법적 기구가 돼서 우리 지역위원장까지도 당원 경선을 해서
뽑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요 지역위원회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에 우리가 지역위원회 이전에 지구당이라는 게 있어서 그 뭐 예산을 많이 좀 쓰기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세훈 씨가 그때 오세훈법이란 걸 해서 원외 그 지역위원장들은 사무실을 못 내게 해서 우리가 지금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떠돌이에요. 사무실을 없는 거예요. 지역위원회도. 이제 그런데 그게 뭐 법정 기구가 되고 약간의 예산이 지원되고 이러면 뭐 저희들이야 좋죠. 돈 주는데 누가 싫어하겠냐고. 좋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질문의 핵심은 아마 지역위원장을 당원들이 투표해서 뽑자.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는 게 기본적으로 옳다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의혹이 있고 뭐 또 열심히 하겠다는 이런 분들이 나서서 하면 좋고 그걸 또 지역 당원들이 뽑으면 좋죠. 큰 원칙은 좋습니다. 예.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현재 원외 지역의 경우에는 지금 협력의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구의 경우에는 전 지역이 원외이기 때문에 모두 협력의원이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상이하지만 한계가 있다곤 해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저희는 지역위뿐만 아니라 이제는 청년위원회와 대학생위원회도 이 제도를 좀 함께 운영하는 것들을 좀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후보님께서는 만약에 협력의원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청년위와 대학위도 함께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협력위원 이 제도가 사실은 약간 좀 유명무실한 데가 있어요. 그러나 없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래서 뭐 가령 이제 우리 수성을 같으면 도종환 의원이 이제 수성을의 협력 이제 의원이시거든요. 제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분을 통해서 뭐 정책 자문도 받을 수 있고 또 뭐 민원도 좀 어떻게 의뢰할 수도 있고 또 이런 게 있죠. 그러나 그게 또 뭐 실제로 크게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바쁘니까 활성화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근데 그건 중앙당 차원에서라도 이걸 더 활성화하고 그런 걸 약간 나중에 뭐 공천할 때 어떻게 점수로 만든다거나 해서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당연히 상설위원회, 가령 뭐 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도 협력의원제를 하면 좋죠. 가령 청년위원회 장경태 의원이 청년의원 아니에요? 네. 이제 그런 분을 이제 청년위원 대구 청년 민주당 청년이랑 연결해서 또 뭐 서로 이제 이런저런 방식하면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그건 뭐 제가 만약에 되면 이게 지역 그 시당위원장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중앙당에 이야기해서라도 그것도 제가 하겠습니다. 그건 좋죠 뭐. 네, 감사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드디어 고지가 보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현재 대구시당의 역할 중 중요한 것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대구 시정 견제입니다. 현재까지 대구시당의 시정 견제 역할은 사실 새로운 아젠다를 배출해내거나 그런 상황은 다가오지 못했고 겨우 국민의힘의 아젠다나 대구시장의 그 공약사항 등에 겨우 댓글을 다는 수준의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회 다수 여당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시정 견제를 지금의 상황에서 후보님께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하실 생각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이 문재인 정부 초기에 2017년 9월에 서울 문체부 산하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라는 이제 조직이 있어요. 이제 코피스라고 하는데 여기에 제가 원장으로 갔어요. 이게 뭐 하는 데냐? 한류 있잖아요. 한류, K-팝, K-드라마, 뭐 K-시네마 이런 걸 해외에 이렇게 알리고 하는 뭐 크게 보면 그런 거 문체부의 해외 문화 교류 사업을 이제 전담하는 기구에 내가 원장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제 시인이자 문학 비평가고 내가 이제 책도 뭐 16권이나 쓸 정도로 나름 약간의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거기를 갔는데 제가 주로 이제 장관, 차관, 문체부의 실국장, 기재부 뭐 차관 이런 아주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4년 동안 공부를 많이 했어요. 내가 거기에 원장으로 있을 때 대구시 문체국장들, 계장들이
여러 명이 예산 받으러 저희한테 왔어요. 내가 또 예산을 무지 많이 땄어요. 그래가 국힘당에서 야 이거 이제 그 대통령이랑 같은 라인 캠코더 해가지고 막 예산을 퍼부어준 이런 비상식적인 표본으로 내가 늘상 내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오는 거야. 내가 그만큼 예산을 많이 땄다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국가 운영 시스템이라든가 이제 광역자치단 시장들의 이걸 제가 좀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좀 전에 이제 이 지리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시장이 10이면 대구 민주당은 거의 제로야. 논평이라는 것도 거의 없고 댓글 수준인데 사실 그렇잖아요. 너무 부끄러운 거잖아. 그런데 저는 대구시정이 10인데 이 사람들을 우리는 최소한 이 정도라도 우리가 개입을 해야 돼. 개입을 해서 홍 시장이 어떤 정책을 내면은 비판하고 견제하고 대안을 반드시 내야 돼. 그리고 예산도 가령 여기 문화예술가들이 많으니까 문화예술 어떤 쪽에 예산을 훨씬 많이 배분하라. 이런 좋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대구를 세계적인 문화도시 만들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하는 거로. 우리 지금 앞으로 2년 동안 중앙당의 국회의원 수가 우리가 훨씬 많잖아요. 다수당이잖아요. 그런데 잘 아는 것처럼 예산은 국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해야 그게 되는 거거든. 그런데 그 심의 의결 안 하면 예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아무리 자기가 좋은 일을 하겠다고 예산을 해도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예결위에서 스탑시키면 안 되거든.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우리 대구 민주당은 힘이 없을지 몰라도 중앙당은 국회에서 힘이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적절히 잘 활용해서 당원 늘리는 것하고 대구시장하고 싸워서 민주당의 존재감을 높일 수 있는 건 아무래도 내가 좀 잘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시당위원장에 나온 거예요. 그건 진짜 내가 잘할 수 있어요. 저희 이제 마지막 이거는 제안 사항이면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희 청년위랑 대학생위원회에서는 후보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저는 공감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을 어떤 지역 당규 형식으로 만들어 보는 걸 어떤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이유가 사실 공약을 지켜주는 의미도 있겠지만 대구시당을 저희가 몇 년 동안 봐온 결과 시당위원장 혹은 누구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올 때마다 시당이 흔들리는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런 것들을 좀 특히나 중요한 논의들이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또 당원 당규에서는 벗어나지 않아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나 어떤 지방 분권의 의미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 지역 당규를 가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시도당 활동 내용 이런 것들을 토론하고 합의해서 명문화된 규범으로서 만들어 놓으면 이게 구속력이 가지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시당위원장이 된다면 공약사항을 지키는 것이 되고 그 다음 시당위원장이 온다면 정치적 책무감이 생길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후보님께서 지역 당규로서 만드는데 후보님 공약 사항들을 함께 토론을 통해서 만드는 거 찬성하십니까? 저는 찬성하고요. 민주당 대구시당이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만 가장 최근에만 봐도 우리 시당위원장이 A, B, C, D, E 이런 여러 분이 됐잖아요. 그때마다 뭘 했는지에 대한 히스토리, 그렇게 그 대구시당 역사가 없어요. 불과 몇 년 전에 누가 뭘 했는지 이 스텝이 뭔지 아무것도 없는 거. 이거는 배추자의 문서보다도 더 못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이야기를 하면 위에 이제 분들을 약간 이렇게 비판하는 게 될까봐 조심스러운데 그 개개인은 다 훌륭하고 열심히 하고 했는데 그런 게 없어요. 가령 우리가 학교 아니면 촌에 가도 어떤 동네 동사 30년사 이런 게 있잖아. 학교 50년사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 그런 게 없어요. 불과 우리가
있어야 몇 년도에는 누가 뭐 시당위원장하고 누가 뭐 청년위원장, 대학생위원장하고 이때 몇 명의 뭐 의원을 배출했고 그때 핵심 아젠다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이게 안타까워. 그래서 나는 되면 그런 걸 백서도 만들고 히스토리 역사책도 만들고 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청년 대학생위원회에서 그 지방 이제 지역위원회 그 지역시당 이제 당헌 당규를 만들자 하니까 그럼 뭐 100번 동의하고 좋은 생각이고 그때 같이 우리 힘을 합쳐서 만들어 봅시다. 예, 찬성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구시당위원장 선거 김용락 후보님을 모시고 공약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이걸 지켜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당원 그리고 시민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 청년위원회와 대학생위원회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으로 당원분들께 정보를 전달하고 대구시당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온라인 검증회를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당원 그리고 대구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대구시당위원장 온라인 검증 대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네, 너무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예. 예,